헬스장 다니는 분들, 잠깐만요. 매일 러닝머신 뛰고, PT 받고, 땀 뻘뻘 흘리면서, 나 오늘도 열심히 했어. 하고, 집에 오시죠? 근데 거울 보면, 뱃살은 그대로입니다. 왜일까요?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게임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 칼럼니스트이자 생활건강연구소장 김태환입니다. 오늘 첫 마디부터 좀 세게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체중 70kg인 사람이 밥 한 공기를 더 먹었어요. 그걸 운동으로 태우려면 빠르게 걸어도 탁구를 쳐도 1시간 이상을 꼬박 움직여야 겨우 상쇄됩니다. 그런데 그 밥 한 공기, 우리는 몇 분 만에 먹어버리잖아요. 운동으로 살을 빼겠다는 생각, 그건 구멍난 양동이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아요. 그럼 운동은 왜 합니까? 바로 여기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운동의 진짜 역할은 뱃살을 당장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의 진짜 역할은요, 자고 일어나서도 지방이 계속 타는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 의학 연구 결과가 이걸 증명합니다. 운동량이 평소보다 늘어난 날, 수면 중 우리 몸은 에너지원을 단기 아닌 지방으로 우선 전환합니다. 자는 동안에도 지방이 탄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산화적 지질대사 즉 Oxidative Lipid Metabolism, 야간 수면 중 활성화되는 실제 생리학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방이 타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타는 지방이 어디냐면 내장 지방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윗배, 즉 복강 내부에 켜켜이 쌓인 지방이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뱃살을 빼고 싶다면 전신을 굶길 필요가 없어요. 올바른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면 몸이 알아서 뱃살부터 꺼냅니다. 오늘 저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헬스장 없이, PT 없이 일상 속에서 내장 지방을 태우는 방법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부터 딱 하나만 바꿔도 일주일 안에 윗배가 조용히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게 과장처럼 들리신다면 계속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의학적인 팩트로 증명하니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노후 건강, 뱃살, 근육, 혈당 이런 이야기를 매주 진짜 삶의 언어로 풀어드리는 채널 은빛 건강톡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핵심 메시지 1. 숨이 차야 지방이 탄다. 뱃살을 태우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걷기는 유산소, 웨이트는 무산소. 살 빼려면 유산소 해야지. 근데요, 이 구분 자체가 사실 굉장히 허술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100m 달리기, 유산소일까요? 무산소일까요? 교과서대로라면 무산소입니다. 짧고 폭발적인 운동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일반 성인이 100m를 전력으로 뛰고 나면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그게 바로 유산소 반응이에요. 반대로 세계 최정상 단거리 선수는 100m를 뛰고도 별로 숨 안 차요. 그 사람한테는 무산소 운동에 가깝습니다. 즉, 유산소냐 무산소냐는 운동 종목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그 운동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정합니다. 그럼 뱃살을 태우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할까요? 딱 하나입니다. 숨이 차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방이 연소되는 과정, 즉 지질 산화, 리피드 억시데이션, 반드시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산소 없이는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없어요. 숨이 차다는 것은 몸이 산소를 대량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산소가 지방을 태우는 데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산책하듯 걸으면서 나 운동했어 하시는 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 연소 효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뱃살을 제대로 건드리려면 숨이 약간 가빠지는 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그럼 헬스장 가서 죽어라 뛰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숨이 차는 운동이 꼭 헬스장일 필요는 없어요. 계단을 빠르게 오르면 숨이 찹니다. 지하철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빠르게 걸으면 숨이 찹니다. 점심시간에 동네 한 바퀴를 속도감 있게 돌면 숨이 찹니다. 이게 다 지방을 태우는 운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 어디서부터 탈까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지방이 타는 순서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어요. 제일 먼저 타는 지방은 피하지방, subcutaneous fat. 아닙니다. 내장지방, visceral fat입니다. 복강 내부, 장기와 장기 사이에 켜켜이 끼어 있는 그 지방, 윗배가 볼록 튀어나오게 만드는 그 지방이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내장지방은 아드레날린 수용체, adrenergic receptor, 밀도가 매우 높아서 운동 자극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순간 내장지방이 가장 먼저 나 쓰여도 돼 하고 손을 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다이어트 제대로 하시는 분들 처음에 체중계 숫자가 잘 안 줄어요. 근데 거울을 보면 윗배가 먼저 들어갑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반대로 얼굴만 쏙 빠지고 뱃살은 그대로인 분들, 그건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숨이 차는 운동, 하루 30분,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됩니다. 의학 연구는 이미 증명했습니다. 분할 운동도 연속 운동과 지방 연소 효과가 동일합니다. 중요한 건 총량입니다. 그리고 그 운동이 숨을 가쁘게 만드는가입니다. 핵심 메시지 둘, 운동보다 무서운 건 근육 소실이다. 자, 여기서 잠깐 뱃살 얘기하다가 갑자기 근육 얘기를 왜 하냐고요? 왜냐면 이게 뱃살의 진짜 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살 빼면 되는 거 아냐? 체중계 숫자만 줄이면 되는 거 아냐? 아닙니다. 체중계 숫자가 줄어드는 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지방이 빠지는 것, 다른 하나는 근육이 빠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근육이 빠질 때 체중계 숫자가 더 빨리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생깁니다. 굶어서 빠르게 살을 뺐는데 거울을 보면 뱃살은 그대로고 얼굴만 홀쭉해졌어요. 팔다리는 가늘어졌는데 배는 오히려 더 나와 보입니다. 이게 바로 근감소성 비만, sarcopenic obesity입니다. 의학계에서 가장 위험한 체형으로 분류하는 상태예요. 근육은 없고 내장지방은 그대로인 마른 비만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근육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힘을 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전체 혈당의 약 70%에서 80%를 근육이 처리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이 오릅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 지방 분해가 억제되고 지방 축적이 촉진됩니다. 결국 근육을 잃는 순간 뱃살은 더 잘 찌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악순환의 시작점이 바로 근육 소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얘기를 해볼게요. 근육은 30대부터 매년 약 1%씩 자연 감소합니다. 이걸
근감소증 살초페니아이라고 하는데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근육량 중 20%에서 30%가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으로 줄어들어요. 여기에 다이어트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굶으면 몸은 에너지원을 찾습니다. 지방보다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게 더 빠르고 쉽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반복할수록 체중은 왔다 갔다 해도 근육은 한 방향으로만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요요 현상의 의학적 실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첫째, 유산소 운동으로 내장 지방을 태우고, 둘째,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지켜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선택이 아닙니다.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필수 전략입니다. 근력 운동.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헬스장에 무거운 바벨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에서 하는 스쿼트, 벽 푸시업, 플랭크. 이것만으로도 하체 근육과 코어 근육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의 핵심은 빈도입니다. 이틀에 한 번, 주 3회에서 4회면 충분합니다. 근육은 운동 중에 자라는 게 아닙니다. 운동 후 48시간 동안의 회복 과정에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는 것보다 이틀에 한 번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50대 이후,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복부 내장 지방이 급속도로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근육 합성 속도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 시기에 식이요법만 하고 운동을 안 하시면 체중은 빠져도 근육이 먼저 사라지고 결국 내장 지방 비율은 오히려 높아지는 역설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 전략인 셈인 거죠. 근육을 지키는 사람과 잃는 사람의 차이. 그 차이는 10년 후 노년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낙상 위험, 골관절염, 만성 허리 통증, 혈당 이상.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근육 소실이라는 걸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메시지 셋. 일상이 곧 운동이 되는 순간. 자, 이게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소장님, 이론은 알겠어요. 근데 저 바빠요. 시간 없어요. 헬스장 갈 여유가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직장 다니고 집안일하고 아이들 챙기다 보면 하루가 내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시간을 새로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쓰고 있는 시간을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7층에 사시는 분, 매일 엘리베이터 타시죠? 그 엘리베이터 버튼 한 번 안 누르고 계단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3층쯤 되면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5층쯤 되면 허벅지가 뻐근해지죠. 7층 도착하게 되면 그때는 심박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심폐자극이고 이게 바로 내장 지방에 신호를 보내는 순간입니다.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위에서 하던 그 반응, 계단 하나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점심시간 딱 1시간인데 밥 먹고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 보시는 분들, 그 시간에 회사 주변이나 동네 한 바퀴만 빠르게 돌아보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꽃구경하듯 천천히 걸으면 안 됩니다. 팔을 앞뒤로 흔들고 보폭을 평소보다 10cm 넓히고 턱을 살짝 당기고 시선은 전방 15도 정도로 해서 이렇게 걸으면 10분 안에 숨이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지방 연소 스위치가 켜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밍업과 쿨다운은 선택이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상이신 분들 갑자기 전력으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심장 혈관 벽의 탄성이 줄어들고 관상동맥에 미세협착이 생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각 증상이 없어도 말이에요.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이 협착 부위의 급격한 혈압 상승을 일으켜 최악의 경우 급성 심근경색 acute myocardial infarction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시작 전 3분 천천히 걷다가 점점 속도를 올리고 운동이 끝나기 2분 전부터 다시 속도를 줄여서 심박수를 천천히 낮춰야 합니다. 이게 워밍업과 쿨다운의 의학적 이유입니다. 그럼 운동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오전에 운동을 하면 코르티솔 분비 리듬과 맞물려 하루 종일 기초 대사량이 높게 유지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전에 운동하면 낮에 먹는 밥도 더 잘 태워집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 지방 산화 대사가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자면서도 지방이 탄다. 이게 오전 운동의 진짜 효과입니다. 그렇다고 오전에 못 하신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녁 운동도 충분히 효과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잠들기 2시간 이내의 격렬한 운동은 피하세요. 격렬한 운동 후에는 노르에피네프린과 아드레날린 수치가 높아져서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수면 중 성장 호르몬 분비가 억제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밤사이 근육을 회복시키고 지방을 분해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운동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게 늦은 밤 고강도 운동을 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복 운동은 어떨까요? 최근 연구들이 이 부분에서 꽤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저혈당, 히포글리체미아 상태가 올 수 있고 몸이 비상 모드로 전환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 오히려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고 복부 지방 축적이 촉진됩니다. 공복 운동, 가볍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공복에 고강도 운동을 하는 건 뱃살을 빼려다 오히려 뱃살을 만드는 역설입니다. 식후 30분 이후 가볍게 시작하는 것. 이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타이밍입니다. 정리합니다. 일상 속 운동의 핵심 원칙 3가지. 하나, 숨이 차는 강도로 움직여라. 2, 워밍업과 쿨다운을 반드시 지켜라. 3, 공복 고강도 운동은 피하고 식후 30분 이후에 시작하라. 이 3가지만 지켜도 헬스장 없이, PT 없이 일상이 곧 지방을 태우는 운동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숨찬 운동의 원리, 내장 지방이 먼저 타는 이유, 근육을 지켜야 하는 이유, 일상 속 실천법까지 꽤 많은 내용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달려도 잘못된 함정에 빠지면 전부 날아갑니다. 오늘 이 내용 절대 가볍게 듣지 마세요. 첫 번째 함정은 술입니다. 운동하고 나서 시원하게 맥주 한 캔, 이거 드시는 분들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기분은 최고죠. 땀 흘리고 마시는 술, 그 맛이 또 다르잖아요? 근데요, 의학적으로 이건 운동 효과를 스스로 지우는 행위입니다.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면 간은 즉시 알코올 대사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합니다. 지방 분해요? 혈당 조절요? 전부 뒤로 밀립니다. 알코올 대사가 끝날 때까지 지방 산화는 사실상 중단됩니다. 맥주 한 캔에 알코올을 간이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입니다. 그 2시간 동안 여러분이 운동으로 만들어 놓은 지방 연소 환경이 그냥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술의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알코올은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분비를 방해합니다. 동시에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 수치를 높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술을 마시면 뇌가 배고프다는 신호를 과장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안주를 멈추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호르몬이 시키는 겁니다. 실제 연구에서 음주 집단은 비음주 집단보다 같은 안주를 먹어도 평균 1.5배에서 2배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마시는 술 한 잔은 그건 2걸음 나아가고 3걸음 후퇴하는 격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주말 몰아치기입니다. 나 주말에 몰아서 할게요. 이 말씀하시는 분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이건 최선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은 매일 꾸준한 자극을 받을 때 높게 유지됩니다. 주말에만 운동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기초대사량이 운동 전 상태로 리셋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주말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평일 5일 동안 몸이 절약 모드로 돌아갑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은 주말에 조금 태우고 평일에 다시 쌓이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매일 쉴 분이 주말 1시간보다 낫습니다. 이건 기분 문제가 아니라 대사 생리학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운동량을 한꺼번에 늘리는 것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지. 마음 먹고 첫날부터 2시간 운동,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쑤시고 계단도 못 내려갑니다. 그 다음날은 쉬어야 하고 그렇게 흐지부지 끝납니다. 이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근섬유의 미세 손상을 일으키고 염증 반응인 지연성 근육통, DOMS, Delayed Onset Muscle Soreness 유발합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운동하면 회복이 안 된 근육이 추가 손상을 입어 오히려 근육량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납니다. 운동량은 일주일 단위로 10% 이내 증가가 원칙입니다. 이게 스포츠 의학에서 말하는 점진적 과부하 원칙, Progressive Overload Principle 입니다. 천천히 올려야 몸이 적응하고 적응한 몸이 더 많은 지방을 태웁니다. 네 번째 함정은 체중계만 믿는 것입니다. 운동 시작하고 2주가 지났는데 체중계 숫자가 안 줄었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포기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운동을 시작하면 초반에 근육 내 글리코겐 저장량이 늘고 그에 따라 수분 보유량도 늘어납니다. 근육 1g이 수분 약 3g을 붙잡아 둡니다. 그래서 운동 초반에는 체중이 오히려 1kg에서 2kg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방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몸이 운동에 적응하면서 근육을 강화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체중계 숫자보다 중요한 건 허리 둘레입니다. 남성 기준 90cm, 여성 기준 85cm. 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면 체중계 숫자와 상관없이 내장 지방이 빠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울과 줄자를 믿으세요. 체중계는 그 다음에 보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살 빠지면 운동 멈추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목표 체중 달성, 이제 됐다 하고 운동을 멈추는 순간 우리 몸은 에너지 절약 모드, Adaptive Thermogenesis 전환됩니다.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고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많이 저장하는 체질로 바뀝니다. 이게 요요의 진짜 메커니즘입니다. 다이어트 성공 후 최소 2년은 운동을 유지해야 우리 뇌의 시상하부가 새로운 체중을 정상으로 인식합니다. 살을 뺀 게 끝이 아닙니다. 유지가 진짜 다이어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5가지 함정, 술, 주말 몰아치기, 갑작스러운 과부하, 체중계 집착, 그리고 조기 포기, 이 5가지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운동 효과는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라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짧게 보면 뱃살 이야기였지만 길게 보면 내 몸을 어떻게 오래 건강하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핵심을 두 가지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첫째, 숨이 차야 지방이 탄다. 지방 연소는 산소를 필요로 하는 과정입니다. 숨이 가빠지는 강도의 운동을 해야 내장 지방이 먼저 반응하고 윗배부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헬스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계단을 빠르게 오르고 점심시간에 팔을 흔들며 빠르게 걷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는 것.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자는 동안에도 지방을 태우는 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둘째, 근육을 잃으면 뱃살과의 전쟁에서 진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혈당을 처리하고 지방 대사를 조절하고 기초 대사량을 높게 유지시켜주는 핵심 내분비 기관입니다. 근육을 잃는 순간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찌는 몸이 되고 뱃살은 더 잘 쌓이는 몸이 됩니다. 이틀에 한 번 스쿼트 10개, 벽 푸시업 10개. 이것만으로도 근육 소실을 늦추고 지방이 쌓이지 않는 몸의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들으시고 맞아, 나도 해야지 하시고 내일이 되면 잊어버리십니다. 왜일까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식단도 바꾸고 운동도 시작하고 술도 끊고 수면도 일찍 자고 이렇게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우리 뇌는 과부하를 느끼고 사흘을 못 버팁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서 딱 하나만 바꾸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딱 하나입니다. 3층까지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숨이 차면 성공입니다. 그게 익숙해지면 그때 하나 더 추가하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이 달라집니다. 몸이 달라지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더 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건강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차이는 더 큽니다. 오늘 배우신 것, 내일 아침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나도 뱃살 때문에 고민이다 싶으신 분들, 댓글에 지금 본인의 가장 큰 고민 하나만 남겨주세요. 운동해도 뱃살이 안 빠진다. 먹는 것도 줄였는데 왜 살이 안 빠지냐? 나이 들수록 왜 뱃살만 더 찌는 것 같냐?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이 다음 이야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궁금하신 것, 공감 가시는 것, 편하게 꺼내주세요. 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직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설정해 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이야기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은빛 건강톡은 매주 여러분 곁에서 노후 건강을 진짜 삶의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만의 인사법으로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입니다. 이상 은빛 건강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